반갑습니다.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지난번 188번 영상 보시고 패턴 그려놓으셨죠? 간단하지만 뱃살 가리는 중요한 팁이 있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단 그리고 영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가 골선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끝까지 가도 여기도 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글게 직조가 되어 있는 원단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신축성이 있고 둥글게 되어 있는 원단을 다이마루 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둥글지 않더라도 이렇게 티셔츠처럼 이런 신축성이 있는 원단들을 대부분 다이마루 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다이마루라고 표현을 하는 원단들은요, 이런 원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마루 딱 한 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뒤판이 모두 골선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원단은 위아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영어가 있다면 알파벳 방향을 잘 보세요. 시접은 전체 1cm 주고 잘라주세요. 한가운데는 나중에 지퍼가 달릴 거고, 지금 바로 심지를 붙여 놓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위에 올라가는 칼라 길이 포함해서 딱 지퍼 길이만큼 트임이 있다면 하지와 상지를 모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요게 상지, 끝에 막음, 요건 하지. 길이가 맞지 않다면 하지를 살릴 것인지 상지를 살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하지를 살리는 편이에요. 위에 거는 알갱이를 뽑아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를 살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 상지를 살리고 하지는 끊어버린 다음에 같은 천으로 마감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도 상지를 살리는 거죠. 식서 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가운데 다렸는 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트임 길이만큼 붙이세요. 이것을 넓게 붙여 놓으면 나중에 보기 싫기 때문에 또 쓸데없이 안단까지 추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2cm 폭으로 딱 맞게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편해요. 이런 다이마루는 박다가 보면 어깨가 처질 수도 있습니다. 역시 식서 테이프를 미리 붙여 놓습니다. 붙이는 위치는 자 0.5를 어깨에서 내려와서 식서 테이프를 붙이세요. 이렇게 0.5만 내려와서 붙였습니다. 뒷판 또 1cm 시접. 소매 패턴은 보통 이런 면티는 오버록 치고 2번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파란 티셔츠를 보면 이렇게 두 줄 스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오버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동시에 치는 그런 삼봉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실제로 오버록을 치고 겉에서 두 줄을 박을 겁니다. 그러면 시접은 2cm나 2.5cm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시접을 2cm 주겠습니다. 시접 끝나는 곳에 너치 표시. 보통은 어깨점에서 앞으로 0.5 옮겨서 너치를 표시하지만 이 옷은 몸판 진동둘레랑 소매 진동둘레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에다가 너치 표시하세요. 여러분 컬러에 대해서 밴드에 질문을 올리셨던데요. 이런 다이마루 원단으로 만들 때는 컬러 패턴이 필요가 없습니다. 컬러를 앞판 뒷판 두 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골선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장입니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퍼를 올리고 입으면 여기가 조금 뜨기도 합니다. 다이마루 옷들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다 한 장이에요. 지퍼를 올리면 여기가 살짝 찌그러져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패턴에서 앞목 둘레랑 뒷목 둘레를 길이를 재었더니 12cm와 9cm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접으세요. 칼라 높이는 평균 5cm 높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접 포함해서 6cm 폭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접었으니 이쪽이 골선이 되고 높이가 6cm가 필요해요.
자, 목둘레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이도 골선이니까 이렇게 또 반접으세요. 여기가 중심 뒷목점이라면 옆목점까지 9cm, 그리고 앞목점이 저는 12cm가 필요합니다. 9 더하기 12 하면 21. 자, 뒷목둘레 너치 표시해 놓으시고, 뒷목점에 표시를 하시고, 뒷목점에서 옆목점까지 표시하세요. 저는 9cm, 그리고 12cm. 이 옷은 시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뒷목둘레 더하기 앞목둘레 해서 21cm만 필요합니다. 시접 없이 완성선에다가 이렇게 자르세요. 옷을 나중에 이렇게 입었을 때 지퍼를 끝까지 채우면 여기가 좀 찌그러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1cm 안쪽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여기 말고 볼선 있는 이 위쪽을 1cm 되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이 부분 지퍼 들어가니까 미리 심지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끄트머리에 그냥 그대로 붙여주세요. 1cm 붙이고, 살짝 꺾였으니까 여기 가위밥 살짝 주고 꺾으세요. 지퍼 끝을 그냥 이렇게 올리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끝에 이렇게 지퍼 마금이 하나 있으면 좀 보기도 좋고, 입었을 때 지퍼 끝이 닿이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잘라서 한 4cm, 접었을 때 4cm, 6cm. 저는 지금 자투리가 딱 요 사이즈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6cm, 골선으로 4cm. 자, 이제 티셔츠 밑단 시보리가 필요한데요. 시보리 폭은 우리가 5cm 띄우고 패턴을 잘랐으니까 5cm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보리 자체를 저는 요거는 좀 더 길게 했어요. 원단이 남는다면 한 7cm, 8cm 이렇게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옷 자체가 어차피 패턴이 짧기 때문에 시보리를 조금 길게 하셔도 옷이 길지 않더라고요. 시보리도 역시 골선이라서 2배의 길이가 필요하죠. 5cm면 한 바퀴 돌려서 10cm, 그리고 각각 안쪽에 시접이 필요합니다. 1cm씩 총 12cm. 요거는 뭐 자유롭게 하세요. 완전 몸판 패턴이랑 시볼이랑 길이를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넓게 뱃살 커브 완전히 되는 그런 약간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티셔츠. 자, 그렇게 폭이 넓은 티셔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보리 길이를 전체에서 한 5, 6cm 정도 짧게 잘랐어요. 짧게 잘라서 당겨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옷의 폭에 비해서 시보리가 조금 짧고, 그리고 살짝 여기가 오글오글 주름이 져 있는 그렇게 시보리를 넣는 방법도 있고, 제가 이거는 2, 3cm 정도 짧게만 잘랐습니다. 얘랑 길이를 똑같이 했더니 너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거는 한 2, 3cm만 짧게 잘라서요. 조금만 당겨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맨투맨 티셔츠 같은 경우는 밑단 시보리를 보통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진짜 골지 시보리 천으로 만들죠. 그럴 때는 얘를 확 당겨서 밑단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만드는데요. 보통 여름 티셔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름 티셔츠는 좀 밑단을 넓게 만들어서 통기성이 좋도록 만듭니다. 자, 저는 앞판은 요 길이만큼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길이가 51cm가 나왔습니다. 더하기 양쪽의 시접 2cm 하면 원래는 53cm가 있어야 됩니다. 끝자리를 떼고 그냥 50만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뒷판은, 자, 뒷판은 2배 하면 50cm가 되고 2cm 하면 얘는 52가 되는데요. 얘도 끝자리 띄고 50, 앞판 뒷판 똑같이 저는 50cm로 재단하겠습니다. 골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면 앞판 뒷판 동시에 나옵니다. 시보리도 처음부터 반접으로 다려 놓을게요.